나 약간 그게 좀 걱정이더라고. 손흥민 아니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진짜 콘테 말한다는 사람 프리퍼 투 킬유라고 킬이라고 했잖아요. Yeah, I prefer to kill him. 한국 사람들이 프리퍼 투 킬 콘테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노 기자 트윗에 Here we go가 떴습니다. 이분이 워낙 잘 안 틀리니까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거의 이제 오피셜 뜬다 이런 의미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축구 기자인데 팔로워가 560만 명입니다. 자, 아무튼 이분 소식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일단 2023년 여름까지 1년 반 정도 되고요. 구두 계약은 끝났다고 하니까 곧 사인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소영입니다. 토트넘이 안토니오 콘테 전 이탈리아 대표팀 유베, 첼시, 인테르 감독을 선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리TV의 이탈리아 축구 전문이죠. 콘테 시대의 토트넘, 콘테 시대의 손흥민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콘테 선임, 토트넘한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전술을 떠나서 요즘 약간 정신이 빠져있던 네. 토트넘 선수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줄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네. 말로 정신적인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인간이 한 명 왔다라는 의미겠죠. 사실 누누 감독이 굉장히 짧게 있었고 지금 저희 방송 뭐 녹화하고 편집되는 사이에 뭐 트윗이나 뭐 인스타그램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도 감독님 고맙습니다 이런 거를 좀 안 올리고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현지에서 현지 팬들 역시 누누 감독보다는 훨씬 무게감 있고 뭔가 기대하는 감독이 온다는 점 때문에 아주 떠들썩한 그런 상황인데요. 오죽하면 이 짤이 영국 진출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개비 땡폰. 네. 영국 신문에까지 이게 나왔어요. 데일리 메일에 나왔는데 편안.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오는 게 아닌가 싶고 또 무엇보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의 명성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데 일조한 감독이라면 콘테 감독은 정말 트로피를 진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니까 뭐 가는 곳마다 아직 최고는 아니었던 곳에 가서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어떤 능력을 두루 보여줬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선임이 될 건데 자 그렇다면 콘테는 과연 어떤 그 스타일의 감독인지 아마 국내 팬들한테는 첼시 시절이 가장 익숙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인터밀란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고 3백의 신봉자 이런 이미지인데 어떻습니까? 전술적으로 일단 좀 얘기를 해보면 전술적으로는 콘테 감독은 이제 기존 팀에 부임했을 때 일관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네. 콘테 감독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탈리아 일부 감독들이 그런데 4-2-4 네. 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4-4-2가 아니고 4-2-4. 네. 예, 양쪽 측면 미드필더가 아니고 아예 공격수를 기용해서 네. 포톱을 하겠다. 이런 야심이 있지만 이게 사실 머릿속에만 있는 입축구잖아요. 그렇죠.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은. 네, 그래서 유벤투스와 첼시에서 부임하자마자 이걸 시도했다가 안 되면 바로 접습니다. 네. 한 두세 경기 만에 바로 접는 현실적인 면모가 있고 그래서 3-5-2나 3-4-2-1 같은 3백 기반 포메이션으로 빠르게 전환해서 성공을 거둔 바가 있고요. 네. 그렇게 몇 번 해보다가 가장 최근인 인테르 밀란에서는 이건 나는 처음부터 3백이 맞나 보다. 그래서 아예 3백 맞춤형 여입을 해서 결국 2시즌 만에 세리아 우승에 성공했죠.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3백을 굉장히 잘 구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술 디테일이 아주 좋은 감독은 아니고 이탈리아 감독 치고는 전술 디테일은 우리가 떨어지고 상대의 맞춤 대응을 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선수들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드는 능력. 네. 예. 같은 전술 하나만 한 시즌 내내 돌리면 사실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니들 정신 안 차려? 니들 내가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선수들이 1년 내내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주 비범한 감독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콘테 감독이 온다고 했을 때 아주 약간 좋은 감독이 의아했던 게 뭐냐면 누누 산투도 울버햄튼에서 3백으로 성과를 냈던 일가를 이뤘던 감독인데 이 사람이 와서 3백 한 번도 못 써보고 포백 뭐 잘 적응도 못하고 이러다가 지금 결국 물러나게 됐는데 콘테를 영입했다면 당연히 정권을 줬을 거고 그래서 콘테가 가장 잘하는 축구를 하겠다. 지금 토트넘의 구성이 3백에 어울리는 구성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 정도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누누 감독이 포백 중에서도 좀 수비적인 포백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스킵을 기용하다가 나중에 꼭 누구한테 압박을 받은 것처럼 은돔벨레를 나중에 투입하고 이러면서 같은 포백 안에서 공격적인 구성으로 바꿨다가 더 망가졌잖아요. 근데 콘테 감독이 지금 온 상황은 콘테 감독이 더 명망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 토트넘이 더 핀치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콘테가 하고 싶다는 대로 아마 둘 거고 그러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3백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포체티노 시절부터 이 팀이 3백을 많이 병행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었던 선수들은 또 익숙하고 괜찮은 구성이라고 봅니다. 중원을 역삼각형으로 3명을 짜기에는 좀 미드필드 구성이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메잘라 같은 역할을 할 그렇죠. 선수가 마땅치 않다. 네, 전성기 알리라면 뭐 메짤라절에서 날아다니겠지만 최고죠. 지금 알리는 그 알리가 아니니까. 네.
알리도 살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전 그건 좀 부정적입니다. 네, 알리는 무리뉴 감독도 실패했고 누누 감독도 결국 잘리기 직전에는 아예 뭐 명단에 뺀 적도 있고 네. 뭐 이랬으니까. 자, 전술적으로 3백 가동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제 공격적으로 봤을 때 현지 보도들도 지금 투톱, 쓰리톱 예상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과거 이탈리아에서 이분이 공격 전술을 구성했던 것을 봤을 때 어떤 식의 어떤 예상? 일단 3-5-2냐, 3-4-2-1이냐의 네. 차이가 있을 텐데 3-5-2를 전제로 본다면 콘테 감독은 투톱한테 굉장히 많은 걸 맡깁니다. 네. 아, 자율성을. 네. 그러면서 너희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게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만큼 너희가 그 큰 짐을 지고 맹활약해라. 골도 도움도 많이 해라.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 그래서- 인터밀란에서 라우타로하고 루카쿠 그렇죠. 조합으로 해서 그때도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루카쿠한테 굉장히 많은 부하를 주고 루카쿠가 그걸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해낸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좀 무리뉴 감독 시절처럼 너무 뒤로만 물러서서 케인 선수가 박스로 들어갈 시간을 아예 안 주는 게 아니고 케인이 좀 더 전방에서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능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맞춤형의 어떤 새로운 2선 에이스 역할을 이제 콘테 감독이 찾아내야 할 거고 네. 이쪽이 조금 유력하다고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진은 투톱이 더 어울리는 것 같지만 네. 미드필드 구성을 볼 때 역삼각형 3명을 놓기에는 몇 잘라가 좀 아쉬운데 네. 3-4-2-1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2명만 있으면 되는데 호이비에르와 스킵이라든가 또는 뭐 영입 선수 이렇게 네.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은 아주 수비적이고 탄탄한 선수들이 이미 있으니까 네. 그 구성이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레길론 에메르송 로얄은 여기 딱 최적화된 것 같고, 근데 은돈벨레를 아예 뺐는데 은돈벨레 같은 스타일이 좀 콘테랑 안 맞을 거라고 보시나요? 은돈벨레를 콘테가 원한 적도 있었어요. 음. 네, 하지만 현재까지의 팀 내 입지, 네. 그다음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짜 본 거고. 자, 그리고 콘테 감독하면은 굉장히 기가 센 사람이잖아요. 보드진하고도 막 붙고, 뭐 계약기가 안 끝나도 막 때려치고 나오고. 토트넘이 급해서 헐레벌떡 모셔온 상황이니까 당연히 내 마음대로 다 한다 이렇게 고개가 빳빳이 들려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의 전권을 잡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여름에 원래 영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좀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안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온다는 거는 시즌 중인데 그런 걸 다 들어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자신한테 안 맞는 선수가 안 팔릴 수도 있죠. 뭐 그쵸. 구단이 못 팔면.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될 수 네. 있지. 네. 그럴 때도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성장시킨 선수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네. 일단 대표적인 포지션은 센터백과 스트라이커를 성장시킨 사례들이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유벤투스 때 보누찌, 바르잘리, 뭐 여기 원래 잘하던 키엘리니까지 해서 네. 이탈리아 대표팀 수비진을 그냥 다 만들어버렸던 적이 있고 최근 인테르에서도 아예 유망주였던 알레산드로 바스토니라는 네. 센터백을 주전으로 끌어올려서 지금 이탈리아 대표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이미 잘하고 있던 루카쿠 네. 또 절정으로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뭐 좀 약간 하향세가 명백하다고 했던 알렉시스 산체스 같은 선수도 지난 한 시즌 반 동안 인테르에서는 부상 때문에 못 뛴 거지 뛸 땐 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유망주를 발굴해서 키우는 능력보다는 이 선수 좀 애매한데 약간 죽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선수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첼시 네. 시절에는 뭐 좌우 윙백 알론소 모제스가 네. 그 시즌 최고의 좌우 윙백이었는데 그렇죠. 모제스를 아예 그냥 윙백으로 전환을 시켜서 네. 성공을 시켰기도 했고. 애초에 모제스는 윙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선수였고 네, 그렇죠. 알론소도 너무 느려서 반쪽짜리인 줄 알았는데 네. 그때 콘테가 살려낸 뒤에 지금까지 첼시의 주축으로 네. 남아있죠. 케인도 지금 뭐 카네라고 약간 좀 조롱 섞인 얘기까지 국내 팬들 사이에서 밈이 생겼을 만큼 지금 케인이 아니다. 네, 부진한데 김종윤 기자가 봤을 때 콘테 감독이 와서 지금 뭐 잘하고 못한 거 떠나가지고 지금보다 무조건 떡상할 만한 선수 토트넘에 누가 있을까요? 일단 로메로 선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3백을 잘 소화하면서 세리에 최우수 센터백까지 수상한 선수였는데 뭐 굉장히 3백에 최적화된 중앙 스위퍼 겸 원백으로서 맹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고요. 에메르송 로얄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제일 잘했던 시즌이 베티스 시절인 19-20 시즌인데 그때 베티스에서 3백을 병행하면서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임대 가서 거기서 좀 풀 주전을 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살려낼 선수는 아무래도 해리 케인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죠. 네. 케인 선수는 지난 두 감독을 거치면서 활동량과 어떤 역동성이 네. 좀 급격히 줄어들어 왔잖아요. 네. 콘테 감독이 뭐 피지컬적으로 케어를 해주든 정신적으로 케어를 해주든 혹은 뭐 전술적으로 케어를 해주든 넌 최전방에서 뭐 주위에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까 골과 도움에 집중해라. 내려오지 마라. 그리고 최전방에 있으면 고립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배려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충분히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네. 뻔한 전망이라면 저는 좀 흥미로운 건 은돈벨레인데요. 그 지난 시즌 인테르 밀란에서 콘테 감독이 영입을 추진했던 선수예요.
토트넘의 쩌리가 되어버린 은돔벨레를 인테르가 데려가 주시고 월클 수비형 미드필더인 브로조비치랑 바꿔주신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리고 그때 또 인터밀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약간 한물 간 선수들 데려가가지고 잘 썼잖아요. 네, 뭐 산체스니, 뭐 네. 다르미안이니, 애슐리 애슐리 영도 영이니 있었고. 다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은돔벨레를 원했던 적이 있는 만큼 잘 활용할지 이런 게 굉장히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고 그리고 팔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데리고는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잉글랜드 네. 축구 팬들은 잘 모르지만 이탈리아 축구 팬들 사이에서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쩌안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쩌리는 안 팔리기 때문에 쩌리다. 우리 팀이 책정한 가치보다 네. 그 구매자 측이 책정한 가치 훨씬 낮거든요. 그쵸. 우리가 은돔벨레 그 돈에 왜 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모제스처럼 네. 윙어인 선수를 윙백으로 쓰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최근 인테르에서도 원래 살생부에 있다가 못 파니까 페리시치를 윙백으로 쓴 바가 있는데 그래 나 약간 그 얘기 좀 걱정이더라고. 손흥민 아니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진짜 콘테 말한다는 사람 프리퍼 투 킬유라고 킬이라고 했잖아요. Yeah, I prefer to kill him. 한국 사람들이 프리퍼 투 킬 콘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게 네네. 이 팀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선수가 이미 있다. 일단 브라이언 힐 정발 윙어고 활동량이 많은 윙어. 이론상으로는 윙백 컨버전에 최적화된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네, 피지컬이 너무 좀 딸려가지고 그건 그렇죠. 네. 네,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네, 그리고 베르베인 같은 경우도 열심히 뛰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 뭐 다른 장점 별로 그렇죠. 없으니까. 사실상 윙어로 뜯기면서도 무리뉴 감독이 수비 쪽에 네. 굉장히 많이 또 주안점을 줬었죠. 자, 근데 감독이 바뀌면 이른바 또 자기 선수 혹은 그동안 자기가 장바구니에 이렇게 좀 클릭 담아놨던 그런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콘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비장한테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약조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상 후보 메디아셋이라는 이탈리아 매체 네. 보도에 따르면 6명이 거론이 되는데 일단 이 메디아셋은 잉글랜드로 치면 더선이나 메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신력이 좀 애매하군요. 네, 일단 두산 블라우비치라는 퓨렌티나 네. 공격수, 그다음에 인테르의 미드필더 브로조비치, AC 밀란의 미드필더 캐시에, 인테르의 수비수 듀오인 더프라이와 바스토니, 그리고 라치오의 수비수 라짜리가 거론이 되는데 무조건 주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네, 슈퍼스타급이에요. 특히 블라우비치는 세리에에 있어서 좀 덜 유명하지만 지난 시즌에 혼란이랑 그 동갑인데 득점이 혼란이랑 비슷했어요. 지난 시즌 리그 21골을 넣으면서 네. 토트넘 팬들은 많이 아실만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케인 나갈 경우에 제일 유력한 대체자로 네, 그쵸, 거론이 그쵸. 많이 네, 됐으니까. 그 블라우비치가 거론이 되는데 블라우비치 한 명만 1억 파운드 할 거거든요. 네. 좀 불가능합니다. 네. 저 중에서 상대 얼핏 봐도 한 2명 정도만 와도 네. 엄청 도움 많이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선수들 이름이 나오는 건 현재 소속팀과 불화가 있거나 재계약이 잘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블라우비치가 지금 재계약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네. 피오렌티나가 구단 역사상 최고 연봉을 불렀는데도 싫다 이러고 있고 저 선수들 중에서 현재 소속팀과의 상황을 이용하면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꽤 많은데 제 생각에는 캐시와 라짜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제일 가능성 높은 건 저 둘이 아니겠느냐. 라짜리는 오른쪽 윙백 자리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풀백은 잘 못하고 윙백 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년 오른쪽 사고 있는데 또 삽니까? 그런데 네. 저 선수는 진짜 윙백 자리에서는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오면은 100% 확실히 주전을 막을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윙백 전문 선수. 원래 미드필더 출신이고 4부 리그부터 현재 이탈리아 대표까지 이제 스스로 사다리를 기어오른 뛰어난 선수고요. 캐시 같은 경우에도 2명을 놓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와 박투박 두 자리에서 모두 세리아 최고 활약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리는 딱 필요하죠 지금. 네, 지금 굉장히 필요하죠. 네. 피지컬 좋고 혼자 수비를 달고 전진할 수 있는 피지컬을 활용한 드리블 능력, 롱패스 능력, 득점력 등을 겸비하고 있어서 역시 바로 주전을 차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파르티치 디렉터가 물론 콘테 감독하고도 유벤투스 시절 순발을 맞춘 적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탈리아 내에 발이 넓기 때문에 현지 팬들도 기대를 토트넘 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중에 어떤 선수들이 올지 얘기만 들어도 그냥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용 기자가 본 콘테가 토트넘에 왔을 때 걱정거리 좀 안 풀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나치게 징징거린다. 네. 네,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밑에 선수들을 윽박지르는 것뿐 아니고 자기 구단 위에 수뇌부와 계속 대립하고 계속 그 정치를 치전합니다. 단장 거르고 회장이랑 독대하게 해달라고 해서 단장을 따돌리려고 든다던가 선수 사달라고 징징거리고 뭐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특히 지난 시즌 인테르에서는 팀이 유망주를 좀 사겠다, 장기적으로 보겠다 했는데 절대 싫다. 노장만 사줘. 이렇게 고집 엄청 부려서 긴 안목보다는 당장 성과에 좀 더 네. 주목을 하는 편이군요. 그래서 뭐 아르투로 비달이랑 콜라로프 같은 선수들로 대체를 했다가 비달은 영입했는데 되게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비달 없어도 우승을 하긴 했지만 구단 수뇌부와 계속 충돌하는 면. 그리고 지난 시즌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나한테 우승해달라고 강요하지 마라. 너무 싫다. 이거 가지고 이탈리아 매체들이 정말 떠들썩했었거든요. 네. 결국 우승을 했잖아요. 그쵸. 그럴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계속 불평불만을 해요. 팀을 맡으면 맡을수록 점점 더 그 자아가 커져서 요즘에 그 정도까지 왔거든요. 첼시 시절에
매체들과 충돌하는 것, 또 구단과 충돌하는 것도 잉글랜드 팬들이 많이 봤을 텐데 지금 더 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급하니까 레비 회장이 모셔왔지만 앞으로 그 선수를 쉽게 사지 않는 레비 회장과 당장 사달라고 요구하는 콘테 감독의 충돌, 정말 어떤 흥미진진한 네. 고부활동급의 드라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난스러운 감독과 유난스러운 회장이 만났기 때문에 방향이 또 정반대라는 거죠. 네. 네. 그 중간에 이제 그 디렉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원래 그리고 이 단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디렉터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 선수단의 요구와 이 프런트들의 뭐 이런 것들을 조율을 시켜주는 거. 네. 과연 토트넘이 또 어떤 드라마를 쓸지 1일 연속극일지 주말 드라마일지 막장 드라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대가 되는 건 맞고 다른 걸 떠나서 손흥민 선수한테 좀 우호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근데 오늘 드네요. 감독,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이 얘기만 할게요. 태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그래서 브로비치가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내보내려고 했던 게 태도 논란, 사생활 논란 같은 게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손흥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손흥민이 뭐 그라운드 밖에서도 동료들과 굉장히 친밀감 있게 잘 지낼 뿐 아니라 네. 훈련장에서 성실하고 또 90분 동안 경기 중에서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할로윈이라고 뭐 길거리 나가지도 않고. 오는 감독들마다 그런 면 때문에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콘테 감독 더 좋아할 겁니다. 근데 너무 좋아해서 아예 휴식 시간을 안 주는 게 걱정되면 걱정되지 좋아는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전망들이 맞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토트넘 성적이 저는 100%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미난 토트넘의 잔여 시즌 기대를 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다른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폴빠.